제천 제1지역구 도의원 윤홍창 의원입니다. 도정질이 앞서서 지난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노블 휘트니스 앤 스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29분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자 여러분들의 조속한 쾌유도 함께 기원합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사고 수습과 이웃의 아픔을 함께 위로하고 그런 일에 앞장서 주신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들과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종 지사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천 지역 화재 참사 사건은 사망자 29명, 부상자 40여 명으로 총 70명에 육박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화재 사건입니다. 또한 부실한 방화관리와 대형 소방력의 부족 등 산재된 복합적 인재로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그대로 노출시킨 비극적 사건입니다. 지사님, 이번에 화재 참사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근본적 원인을 뭐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소방 인력의 부족, 그다음에 장비의 부족,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각종 건축법을 비롯한 제도, 기존의 각종 제도가 너무 그 느슨해진 게 아닌가, 그런 데서 그 원인이 왔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1일 우리 합조단 조사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소방합동 조사단 조사 결과 네.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그 제가 지금 제가 여러 가지가 돼서 네. 예, 하도 많아서 예. 원래 이런 건 시간에서 빼줘야 되는데 이 합수부의 조사 결과 우리 충북 소방 공무원의 지휘 책임과 대응 부실, 상황관리 소홀 등이 대형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는데 일조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사께서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현재 그 소방서장과 상황실장을 직위 해제하고요. 일단 차후에 징계 절차를 밟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모든 소방 행정과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는 지사께서도 그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습니다. 맞죠? 도지사의 역할로서 뭐 저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그 소방 합동조사단에서 하는 것은 지휘 책임에 대해서 문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나서 그 지휘 책임 자체에 대해서 제가 직위 해제하고 대기 발령을 냈습니다. 책임은 의식은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지휘 책임은 아니고요, 저에게는. 네네, 지휘 책임 저는 그 도지사로서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행정과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번에 그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서 본 의원은 이번 참사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또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사태였다는 점에서 인재인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제 사고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서는 충청북도와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지사님 화면을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의 현장 인력 부족률이 41% 정도 됩니다. 창원을 포함해서 소방본부가 운영되는 전국 18개 시도 중 우리 충북이 인력 확보 순위 16위입니다. 도 단위를 비교하면 10개의 도 중 8위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도와 지방재정이 비슷한 타 시도와 비교해서도 소방 인력이 너무 적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충북이 도중에서는 한 그 중간쯤 가는 수준입니다. 광역시 빼놓고요. 광역시는 소방 인력이 많은 편이고 광역도의 경우는 소방 인력이 기준대로 많이 미치지 못하는데 광역도 중에서는 우리가 중간쯤은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 의원에게 제출된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18개 시도 중 인력 확보수는 16위, 10개의 도단위 중 8위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총 평균으로 보면 29.7%, 우리 충북 부족률이 한 4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력 확충만으로 보면 이게 좀 예상할 수 있는 참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번 화재 참사가 발생된 제천의 경우를 한번 봤습니다. 이게 우리 제천 현황인데요. 현장 인력 부족률 41%, 8개 시도 중 인력 확보 16위, 10개 도단위 중 8위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제천은 지금 안행부 기준으로 보면 제천 소방의 기준 인력은 169명인데 지금 정원이 99명입니다. 기준 인력의 70명 정도가 부족한데 도내 13개 소방서 중에 충청북도 세 번째 시인 우리 제천의 소방 인력 확보 수준은 진천, 음성, 증평에도 떨어지는 7위 수준입니다. 인력 충원의 책임을 총괄하고 계시는 지사님께서는 충청북도 세 번째 시인 제천시가 소방 인력 확보에 있어서는 도내 7위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작년까지는 제천 단양이 한 소방서였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제천 단양 소방서가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분리가 되면서 단양 쪽으로 아마 배정이 더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천 단양 합쳤을 경우에는 현재 41.4%보다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사님, 당장이라도 올해 예산을 좀 마련하셔가지고 현장 대응 인력, 소방관 인력을 좀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무선통신망에 문제가 좀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장선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여쭤보셨는데 뭐 저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문제가 발생했던 우리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앞으로 취하시겠습니까? 하여튼 뭐 이 여러 가지 문제된 무선통신망에 대해서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다 완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재점검해 주시고요. 소방장비 보강에 예산을 선배송하고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 이게 책임질 일이 없다면 소방본부장을 직위해제하고 소방서장 상황실장을 중징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일정 부분 우리도 차원의 부실과 소홀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통함에 잠겨져 있는 유가족과 부상자들을 위해서 이번 화재 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 차원의 사고 수습 및 지원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충북도 차원의 지원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는 소방 인력 보강하는 문제, 두 번째로 소방 장비를 보강하는 문제, 그다음에 사고 수습자에 대한 그 장제비, 구호비를 지원하는 문제, 또 그 우리 예산만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성금을 좀 모금을 해서 유가족들에 좀 지원해주는 이런 문제, 기타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구호비 및 장제비 지원하면 사망자 1인 기준 어느 정도 금액이 지원됩니까? 구호비는 아마 그 사망자는 1,000만 원, 부상자는 500만 원 이렇게 우리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장제비는 규정이 안 돼 있지 않고요. 액수가. 구호비가 500에서 1000만 원. 예. 상한선이죠. 도와 시군이 합친 숫자입니다. 네, 합쳐서 50대 50. 각각 50대 50대 50. 예. 이게 이제 우리 지사님께서 제천 현장에 내려가셔서 네. 성명서를 발표하시면서 구호비미 장제비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유가족들 수준에서 봤을 때 이게 설득이 좀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히려 잘못하면 분노와 원망만 들으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업단절 유가족 생계지원 대책도 들어가 있던데요. 네. 29명의 희생자 중 생업단절 유가족이 몇 가족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생업이 단절돼서 재취업을 원하거나 어떤 직장 같은 것을 원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이것은 뭐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비공식선에서 알선해 드리고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런데 지사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건 좋은데 29명의 희생자 중에 연령대로 보나 뭘로 보나 생업단절 유가족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발표하신 성명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파악한 것보다도 하여튼 그런 경우가 발생되면은 저희들이 하여튼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가족 돕기 성금 모금 도 차원에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금 활동을 하시겠습니까? 이 성금 모금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은 좀 다소 어렵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자연재난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 도내에 되게 국한해서 하는데 우선 그 창구는 적십자사로 창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공동 모금회를 창구로 하면 그쪽으로 혜택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적십자를 창구로 해서 지금 현재 모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액수는 뭐 이제서 밝히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하여튼 계속 좀 노력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에서 어느 정도의 성금이 모금됐는지까지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일반 기관 단체들 또 의회나 집행부 다른 타 지역에서도 우리 충청북도 도내 거의 모금 활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별도의 이 성금 모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식행위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특별하게 모금을 할 방법이 없어요. 자, 꼭 그렇지. 대안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가족 지원 및 경제 활성화 대책의 지원의 법적 근거가 뭡니까, 지사님? 우리 도조례로 있죠? 네.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시는 거죠. 네. 사회재난 구호를 위한 지원금은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서 만들어 드렸는데 사망자 경우 얼마나 줍니까? 구호금이요. 네. 아까 말씀하신 아니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를 통해서 유가족들에게 돈을 주시겠다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 재난 구호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게 1000만 원 예. 이하로 지원하게 되는 예, 예. 지자체랑 50대 예. 50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책임 소재 때문에 소방본부장이 직위해제되고 우리 소방 가족들이 2명이나 중징계 의결을 받았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이 29명의 안타까운 생명들이 이렇게 쓰러져 갔는데 1000만 원 갖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돈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족들을 욕되게 하는 일일지는 모르겠으나 지역구 도의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튼 뭐 이 금액 문제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일단 그 유가족한테 실무선에서 계속 협의를 좀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가족과 실무 협의를 좀 거쳐서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제천에 마련된 분향소까지 찾아가셔가지고 유가족들에게 지원책을 마련하고 진정 어린 사과 성명까지 발표하셨는데 추후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이런 어떤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가족들에게 강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본 의원이 그러면 생각하는 지원 대책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파구를 마련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네. 혹시 혹시 지사님 2009년 부산 신창동 사격장 건물 화재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네. 15분이 희생됐죠. 네. 그때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15명이 안타까운 인명이 희생됐는데 그때 부산광역시에서 발빠른 대응과 사후 대책을 전개했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도 재난 현장에서 모범 답안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부산광역시에서는 화재 사건 이후에 유가족을 지원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들어보십시오.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 건물 화재 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화재 사고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는 그 과실이 소방관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런 절차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진행된다면 화해와 위로 그리고 상생, 용서까지 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또 우리 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면 우리 제천 시민들이 굉장히 반가워하고 고마워할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산 신창동 사격장 건물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사격장은 공공시설이거든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천에는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좀 차원이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요. 이게 발빠르게 보상이 이루어진 이유가 거기 일본 사람이 5명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요. 관광을 왔다가 사고 난 그 건물 자체가 공공시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 차원에서 아마 별도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사님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도 제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그게 사유 건물이긴 하지만 그 화재가 일어나고 진압 과정에서 우리 소방 당국의 부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하나도 없다면 일반 화재 사건에 누가 지원을 해주라 하겠습니까? 이건 도민들이 다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제천 시민들 장례 절차 철저하게 협조했고요. 또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한다는 그 이면에서 일반 시민들이나 상가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 말도 못하고 지냅니다. 그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도의에서 발의해서 만드는 그 조례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그 사유시설은 그렇게 적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하여튼 좀 더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천 지역 전체가 극심한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지역 경제는 회생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못하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님과 충청북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호소드립니다. 우리 제천시가 당년 화재 참사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주저앉고 포기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로하고 무너진 지역 경제를 회복을 위해서 우리 제천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이거 지사님께서 놔줘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소방 당국의 책임도 드러나고 있으니까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과 집행부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앞장서 나서 주신다면 뭔가 제천 시민들에게 유가족들에게 돌파구가 생길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좀 찾아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화재 사건으로 화재 현장에서 온몸을 던져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화재 진압에 앞장섰던 우리 소방관들이 계십니다. 이제 위에 계신 분들 인사상으로 불이익 됐으니까 이 밑에 계시는 분들 인사상으로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우리 지사님께서 각별하게 보듬어 주시면서 바닥까지 떨어진 우리 소방 가족들의 사기를 올려주시는 특단의 조치까지 함께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사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